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드리는 건강보감 시간입니다. 왠지 이번 시간은요, 여름을 위한 하나의 특집 같은데요. 바로 이 건강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굶는 다이어트 아니면 원푸드식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요요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다이어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 조절. 특히 다이어트 때 식사량이 줄면서 순간의 유혹으로 폭식 또는 과식의 위험이 따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과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효과적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 건강보감에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건강보감의 허슬기입니다. 새해 다이어트를 계획하셨던 분들 많은데요. 어느 순간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다이어트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이럴 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음식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식이요법에 따라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건강한 식단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자제력을 잃고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했던 다이어트가 헛수고가 된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면 좋을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분들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과식하거나 심지어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과식이나 폭식은 다이어트 중에 아니더라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다이어트 중에 하는 과식, 폭식은 평소보다 훨씬 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자제했던 식욕이 본물 터지면서 그야말로 봉인해제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이어트 중에 과식을 했다고 크게 낙담하지 않아도 되며 더 나아가 다이어트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과식에 대한 스트레스와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순간의 과식보다 훨씬 좋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좋은 식사법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서 하게 되는데요. 흔히 꼭꼭 씹어 천천히 먹자고 하는데 실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뇌에는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만복중추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먹기 시작하면서 20분 정도가 지나야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꼭꼭 씹지 않고 빨리 먹으면 만복중추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또한 잘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 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식사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누구라도 자연스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한 가지는 카레라이스나 볶음밥 등을 먹을 때 쓰는 스푼을 티스푼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티스푼이라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어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료를 마실 때에도 빨대를 사용하면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제한할 수 있고, 빵을 먹을 때 조금씩 잘라 먹으면 먹는 시간을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셔서 어떤 식으로든 20분 이상 시간이 들도록 조정하세요. 또 한 가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글쎄요, 먹는 순서를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상대방과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 살이 덜 찔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단지 음식을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먹는 순서는 첫 번째로 효소를 함유한 생야채 및 견과물,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대사를 증식시키는 스프, 국, 찌개, 세 번째로 고기랑 생선을 사용한 반찬, 마지막으로 밥, 빵, 면 등 탄수화물, 이런 순서인데요. 이 순서는 당의 흡수를 늦추기 위한 식사 순서입니다. 흡수가 쉬운 빵, 밥, 면 등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은 혈당치를 급상승시킵니다.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체내에 당을 흡수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지방과 당분을 빠르게 흡수, 축적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피하기 위해 식물 섬유와 산을 많이 함유한 첨가물과 생야채를 먼저 드시길 권합니다. 또한 첨가물과 생야채에 위장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첫 번째로 먹어두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순서를 정했다고 해서 전부 먹고 다음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순서를 의식하고 먹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뷔페에 갔을 때 밥이나 고기 위주의 음식부터 먹었는데 채소 그리고 과일, 탄수화물 그리고 고기를 섭취하는 걸로 이번에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살이 빠지는 건 좋은데 갑자기 피부가 마르거나 거칠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른다고 해서 모두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날씬해지기 위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좋은 기름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한다든지 냉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변비를 바로잡는 데 좋은 여성의 음식입니다. 식물류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현대인의 대부분에게 부족한 것으로 양질의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좋은 것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의 알파-리놀렌산은 지방을 연소하고 대사를 증진시키는 다이어트의 필수적인 영양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은 기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일이나 견과류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키위, 딸기와 같이 씨앗까지 함께 먹는 과일은 소량이긴 하지만 씨앗에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호두, 밤에도 들어있으니 간식이나 요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되도록 피해야 하는 기름도 있는데요. 그것은 상온에서 굳어있는 기름입니다. 고기의 비계, 버터, 마가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혈관에서 굳기 쉬워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기름은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것을 권합니다.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다든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준다든지 하는 자연 그대로가 아닌 가공된 가공류는 적극적으로 피하세요. 기름은 가열하면 산화되므로 오메가3라 할지라도 되도록 날 것 그대로 드시길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몸에 좋은 기름, 바로 오메가3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기름이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메가3 같은 식물류는 콜레스테롤로부터 자유로운 건가요? 콜레스테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으로 분류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없애주어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고 낮으면 심장병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동맥에 쌓이게 되어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혈액에 있는 지방의 일종으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중성지방 수치만 높다면 위험도는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알파-리놀렌산에 함유된 오메가3계의 기름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내 염증을 억제하여 대사체나 알레르기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계의 기름은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기름이라 할 것입니다. 기름은 열에 산화되지 않는 상태에 날 것 그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샐러드나 이미 볶아진 음식에 뿌려 먹는다든지 하면 산화되지 않은 상태에 좋은 기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여름 시즌을 맞아 다이어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여성분들이나 또 남성분들 모두에게 당부의 한 말씀 하실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 날씬해지고 싶은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날씬해지는 것만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날씬하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여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설사 날씬해졌다고 해도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머릿결은 윤기를 잃고 피부가 거칠어졌다면 그저 안타까운 일이지요. 진정한 다이어트라면 어떻든 아름답게 날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추천드린다고 한다면 콩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콩 제품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고기나 생선과 함께 먹으면 지방 연소를 쉽게 합니다. 또한 콩에 든 대두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을 조정하여 바로잡아주는 식재료로 아름답게 날씬해지는 데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권합니다. 여름에는 풋콩이 좋고 겨울에는 두유를 드세요. 두유는 우유 대신에 커피에 넣어 드시면 손쉽게 콩의 영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음식입니다만은 청국장은 끈기 있는 발효식품이면서 콩의 원형이 보존되는 식품으로 도저히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드시길 권합니다. 하루에 한 번 콩 제품을 드셔서 단순히 마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아우라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태훈 원장님과 함께 다이어트에 관련된 식이요법 알아봤는데요. 건강한 식이요법으로 올여름 다이어트 성공하세요.